이제 여기서부터 근육 이름 들어갈 건데 첫 번째가 트라페지우스예요. 트라페지우스는 그림책 있으신 분들 그림 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거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근육 그림은 뺐고 오리진 인설션 그림으로 일단 넣어놨거든요. 보시면 빨간색이 오리진입니다. 빨간색. 여기 기준으로 빨간색. 파란색이 인설션이에요. 승모근은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뉩니다. 상부, 중부, 하부. 그러면 출발 지점 위에 있죠. 윗줄은 상부예요. 상부 출발 지점, 중부 출발 지점, 하부 출발 지점. 그래서 출발 지점은 뒤통수 뼈의 위쪽 덜미선이라고 하는데 여기 쉽게 말하면 뒤통수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본인 제일 제일 튀어나온 쪽 아래쪽을 만져보면 약간 평면진 곳이 있거든요. 뒤통수 제일 튀어나온 곳에서 살짝 아래쪽 거기가 여기예요. 그래서 약어로 EOP라고 하거든요. EOP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퍼는 빗장뼈의 가쪽 3분의 1 뒤쪽 모서리라고 써있죠. 어딘지 한번 만져보세요. 빗장뼈 일단 찾으시고 가쪽 3분의 1이 어떻게 되겠죠? 빗장뼈의 3분의 1을 해서 가쪽 3분의 1 그리고 뒤쪽 모서리 뒤쪽.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빗장뼈 뒤쪽에 붙습니다. 이게 상부 승모근 어퍼 트라페지우스. 그리고 중부는 목덜미 인대라고 해서 여기 뒤쪽에 있는 목의 가시돌기에 붙어있는 인대에 붙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뼈에 붙은 게 아니라 목덜미 인대에 붙은 거예요. 목덜미 인대에서 출발하고 7번째 목뼈와 3번째 등뼈의 가시돌기 있죠. 이제 뼈 튀어나온 쪽에서 시작을 해서 어깨 봉우리 안쪽 모서리라고 되어 있죠. 한번 어딘지 만져보실래요, 선생님 거? 어깨 봉우리부터 찾아보시고 아까 여기 있죠. 여기 어깨 쪽에 편편한 쪽. 그래서 이렇게 따졌을 땐 여기죠. 여기 안쪽입니다. 안쪽. 그래서 여기에 붙어요. 안쪽. 중부 승모근은. 그리고 하부는 4번째 등뼈부터 12번째 등뼈의 가시돌기에서 시작을 해서 어깨뼈 가시 아까 배웠죠? 어깨뼈 가시 능선. 어깨뼈 가시 능선의 위쪽에 붙는다. 그래서 이게 로어 트라페지우스 오리진 인설션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일단 보세요. 요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신경은 그냥 보세요.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해시켜 드릴 건 없어서 이 신경들이 관여한다는 거. 신경은 이제 작용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양측의 승모근 양측의 상부 승모근이라고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상부 등세모근이라고 쓰셔도 되고 이 그 승모근이 승려들이 쓰는 모자 모양이라고 해서 승모근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승모근 작용은 근육이 짧아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관절의 움직임이고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짧아지면 몸이 앞으로 쏠릴까요? 뒤로 갈까요? 뒤쪽에 있는 여기 고무줄이 있어요. 이 고무줄을 누가 밑으로 당겼어. 그럼 내 몸은 뒤로 가겠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근육들의 기능은 보통 이익스텐션 기능을 합니다. 그럼 앞쪽에 있는 근육이 짧아지면 보통 몸을 앞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플렉션의 기능을 합니다. 상부 승모근, 어퍼 트라페지우스 같은 경우는 목 뒤쪽에 있고 양쪽이 수축했을 때 이 근육은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수축할 때는 서비컬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한쪽만 작용을 했을 때 오른쪽 왼쪽이 있으니 오른쪽 또는 왼쪽만 작용했을 때 한쪽만 작용했을 때 상부 어퍼 트라페지우스는 스캐플라를 엘리베이션 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제 움직임은 인설션이 오리진 방향으로 가까워진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얘가 이 방향으로 갑니다. 얘가 이 방향으로 와요. 파란색에서 빨간색 방향으로 이동해요. 스캐플라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스캐플라 엘리베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버드 로테이션을 만듭니다. 어버드 로테이션.
네, 어버드 로테이션에다가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써놓을 건데 하부 승모근 써놓으시고 하부 섬유 또는 하부 승모근, 하부 등세모근이라고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앞톱니근이라고 써놓으세요. 앞톱니근. 스캐플라의 어버드 로테이션을 만드는 근육은 세 가지가 있어요. 상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그 다음에 앞톱니근, 서라투스 엔테리어라고 해서 이따 볼 건데 이 세 가지를 일단 알고 계세요. 이건 반복해서 외우셔야 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팔을 들 때, 팔을 에비덕션 할 때 아까 스캐플라 어버드 로테이션이 같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팔을 드는 과정에서 이 팔을 드는 과정에서 등세모근은 사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180도 드는 과정에서? 당연히 하겠죠? 어버드 로테이션을 하니까. 그럼 만약에 시험에 내가 숄더 에비덕션을 할 때 어퍼 트라페지우스, 로어 트라페지우스, 미들 트라페지우스가 관여한다라고 하면 맞다라고 체크하셔야겠죠? 왜냐면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했을 때 얘를 쓰는데 왜 어깨를 쓰는데 이쪽 근육이 쓰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원리상 팔을 들 때는 어버드 로테이션이 같이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당연히 쓰인다. 그래서 세 가지 근육 꼭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비컬을 반대쪽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쪽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요. 오른쪽이 수축하면 왼쪽으로 목을 돌립니다. 그러면 승모근, 오른쪽에 있는 승모근을 스트레칭 시킨다라는 개념은 지금 승모근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으니 얘를 늘리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고개는 이렇게 해야 돼요. 1번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1번, 2번. 1번? 동측으로 해야죠. 왜냐면 짧아지는 방향에서의 액션이잖아요. 그래서 반대쪽 돌리면 짧아지는 거. 같은 쪽 돌림이 늘어나는 거. 뭔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해보세요. 직접. 내가 오른쪽을 직접 몸소 해보시면 되겠죠? 본인의 팔로 귀 반대쪽 이렇게 잡으시고 최대한 팔꿈치 땅 방향으로 내리면서 사이드 밴딩 하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로테이션 시켜볼게요. 오른쪽으로. 그때 느껴지는 근육이랑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로테이션 시켜서 한번 해볼게요. 그때 느껴지는 거랑 다른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밴딩 같은 방향으로 서비컬 로테이션 시켰을 때가 어퍼 트라페지우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반대쪽으로 로테이션 시켰을 때 늘어나는 게 리베이터 스캐플라 어깨 올림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얘는 목을 반대쪽으로 돌리는 기능을 하고 사이드 밴딩 반대쪽으로 라테랄 플렉션 이렇게 갸우뚱하게 하는 기능을 해요. 만약에 이쪽의 기능이라고 하면 같은 쪽으로 사이드 밴딩 시키겠죠. 이건 늘어나는 거, 짧아지는 거. 액션은 짧아지는 거 기준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간 섬유 미들 트라페지우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러면 인설션에서 오리진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동하겠죠. 스캐플라가. 그러면 얘가 모아지는 거니까 스캐플라 리트렉션. 뻗는 거 프로트렉션, 모으는 거 리트렉션. 그럼 아까 제가 선생님들 중에서 이거 모으는 거 근육 쓰기 한 게 리트렉션 만들어주는 거. 미들 트라페지우스. 아까의 개념과 좀 합쳐서 설명드리면 스캐플라가 등뼈 기준으로 세 손가락, 네 손가락보다 멀다라고 하면 미들 트라페지우스가 늘어난 상태가 되겠죠. 얘를 가까이 붙이려면 얘가 짧은 상태로 수축을 해야 되는데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미들 트라페지우스가 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미들 트라페지우스 운동을 시켜준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를 나중에 동작 시간에 가면 이 설명을 다 건너뛰고 어깨뼈가 등뼈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미들 트라페지우스가 약하죠. 그래서 미들 트라페지우스를 강화시키는 동작을 할 거예요 라고만 설명하거든요. 그럼 이제 거의 설명을 드릴게요. 왜 미들 트라페지우스가 이거 먼 곳과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 이제 해부학을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중부승모근은 미들 트라페지우스는 스캐플라를 리트렉션 시키는 근육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그리고 하부 서면은 스캐플라를 디프레션 시킵니다. 아래로 내려줘요. 그리고 어버드 로테이션 시켜줘요. 아까 어버드 로테이션 세 가지 뭐 있다고 그랬죠? 어퍼, 로어, 트라페지우스, 앞톱니근, 서라투스 엔테리어라고 하는 앞톱니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액션은 중요합니다. 이건 다 아셔야 돼요. 아쉽지만 다 아셔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설명할 때 트라페지우스라고 말하는 게 되게 귀찮아서 트랩이라고까지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퍼 트랩, 미들 트랩, 로어 트랩. 그게 트랩이라고 하는 게 트라페지우스를 그냥 앞 글자만 붙여서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라페지우스 알고 계시고, 트랩, 어퍼 트랩, 미들 트랩, 로어 트랩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이 리베이터 스캐플라거든요. 리베이터 스캐플라는 어깨 올림근이고 말 그대로 어깨뼈를 올려줍니다. 대표 동작이. 얘는 시작 지점이 첫 번째 목뼈에서 네 번째 목뼈에 가로돌기의 시작점이 붙어요. 그리고 나서 스캐플라의 이면에 붙습니다. 어깨뼈 가시 위쪽 그 안쪽 모서리에 붙어요. 아까 여기 메디알 보더라고 설명드렸죠? 이 메디알 보더 중에서 스캐플라 스파인의 위쪽에 있는 메디알 보더에 붙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고 이 동작을 이 근육이 기능을 할 때는 스캐플라 파란색 지점을 빨간색 지점으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스캐플라를 엘리베이션 시킵니다. 엘리베이션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운워드 로테이션을 시켜요. 어버드 로테이션, 다운워드 로테이션이거든요. 얘는 다운워드 로테이션을 시켜요. 왜냐하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이렇게 고무줄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면, 그럼 얘를 짧게 만들면 여기서 이렇게 딸려오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임페리어 앵글이 안쪽으로 돌아갑니다. 올라가면서. 그래서 다운워드 로테이션의 기능을 해요. 다운워드 로테이션에다가 써놓으실 게 뭐냐면 마름근 써놓으시고요. 마름근. 그 다음에 작은 가슴근 써놓으세요. 이것도 3개가 있어요. 마름근, 작은 가슴근, 그 다음에 어깨 올림근. 이 3가지가 다운워드 로테이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옆쪽에 있기 때문에 사이드 밴딩, 같은 쪽으로 사이드 밴딩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얘는 회전은 트라페지우스와 반대로 같은 쪽 방향으로 목을 돌립니다. 그래서 같은 쪽 방향으로 서비컬 로테이션을 만들어요. 양쪽이 작용할 때, 오른쪽 왼쪽이 다 작용할 때는 어떤 거 만들겠죠? 등 쪽에 있으니까, 뒤쪽에 있으니까 익스텐션의 동작을 만듭니다. 서비컬 익스텐션. 그럼 일단 2개, 어퍼 트라페지우스, 미들 트랩, 로어 트랩 했고, 그 다음에 리베이터 스캐플라 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좀 반복시켜서 노출을 시켜드리면, 운동을 하는데 이제 어깨뼈가 살짝 말리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끼리 뭐 스터디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의사소통을 할 때, 어깨뼈를 잘 못 내리는 저 선생님은 로어 트라페지우스가 약하네 라고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걸 알아야 그걸 이해를 하겠죠. 왜냐면 어깨를 내리라고 하는데 잘 못 내려요. 아까 어깨를 드는 거는 다들 잘 할 텐데 내리라고 하면 잘 못 내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디프레션을 못 하는 근육이 로어 트라페지우스인데, 이 근육이 약하면 내리는 힘이 약할 거예요. 그래서 잘 못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스캐플라를 잘 못 내리시는 분, 동작을 잘 못하는 분들은 로어 트라페지우스가 약하다, 로어 트라페지우스를 잘 못 쓰시네요, 이렇게 해요. 이 의미를 알아듣기 위해서 저 기능까지 아셔야 되는 거. 그래서 스캐플라를 잘 내리지 못한다, 어깨를 잘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로어 트라페지우스가 약해져 있다, 아니면 로어 트라페지우스를 잘 못 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팔 운동을 하는데 이게 올라가신 분들이 있어요. 스캐플라 엘리베이션. 스캐플라 엘리베이션은 어퍼 트라페지우스에서도 만들어내죠. 상부 섬유에서 저희 스캐플라 엘리베이션 있고, 그 다음에 어깨 올림근에서도 스캐플라 엘리베이션 있죠. 그래서 어깨가 자꾸 올라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어깨 올림근과
상부 승모근을 너무 과하게 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액션을 아셔야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했었죠. 뒷짐진 상태에서 여기 손 두고 어깨 으쓱했을 때 슈페리어 앵글 만져지는지 안 만져지는지 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어깨가 말려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깨가 살짝 이렇게 들려 있는 사람들은 뼈가 잘 만져질 거고, 이 사람들은 트라페지우스, 어퍼 트라페지우스와 리베이터 스캐플라의 과사용에 의해서 아니면 또는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목 어깨 통증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럼 그걸 알려면 이 근육학을 아셔야 된다는 거. 어퍼 트라페지우스와 리베이터 스캐플라는 얘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말려 있으면 걔를 많이 쓰고 있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얘가 어깨 올림근이랑 트라페지우스가 많이 사용되면 상부 승모근이 목 어깨 통증을 만들어내요. 근데 일반적인 이제 해부학 할 때 말고 일반적인 필라테스 교육 듣거나 동작 교육할 때 그걸 앞뒤 문맥을 생략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부학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깨 올림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름근 할 거예요. 룸보이드. 얘는 앞에서 다운워드 로테이션을 시킨다라고 잠깐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마름근, 그다음에 작은 가슴근, 그다음에 리베이터 스캐플라 어깨 올림근 세 가지는 스캐플라 다운워드 로테이션 시키는 친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구들이다. 그리고 마름근은 큰 마름근이 있고 작은 마름근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오리진 보면 메이저 있죠. 메이저가 크다, 마이너가 작다. 메이저 근육들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따 다른 것도 메이저 마이너 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메이저 근육이 아래쪽에 있고 마이너 근육이 슈페리어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은 굳이 마이너 메이저를 따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해부학에선 그렇게 나와 있으니 알려드리는 거고, 그냥 목뼈와 등뼈의 가시돌기에서 파란색이 뭐죠? 파란색 라인이 아까 스캐플라의 명칭이 어디죠? 위치 명칭 중에서 메디알 보더. 그래서 7번째 목뼈 SP에서 그리고 그 등뼈 5번째 등뼈까지 SP에서 메디알 보더, 스캐플라 메디알 보더로 도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캐플라를 리트렉션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스캐플라를 흉추 쪽으로 가깝게 만들어주죠. 이 역할을 하는 근육 아까 뭐 있었죠? 스캐플라 리트렉션 만드는 근육? 아까 이거 운동? 미들 트라페지우스. 그래서 리트렉션에다가 미들 트라페지우스 또는 중부 승모근이라고 써주세요. 이게 짝꿍끼리 알고 있어야 돼요. 짝꿍끼리. 그래서 스캐플라 리트렉션을 만드는 근육은 두 가지 앞에서 배우신 게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미들 트랩, 그 다음에 룸보이드, 그리고 다운워드 로테이션 세 가지, 작은 가슴근, 마름근, 그 다음에 어깨 올림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등뼈에서 메디알 보더 사이 거리가 멀면 이 근육을 잘 못 쓰고 약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마름근이 만약에 얘가 두 손가락밖에 안 돼요. 너무 가까워져 있어. 그러면 마름근이 짧아져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거나 스트레칭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기능을 할 때 스캐플라를 등뼈 쪽으로 가깝게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리트렉션이에요. 리트렉션. 그래서 마름근 했고, 서라투스 엔테리어. 서라투스 엔테리어는 일단 기능부터 보시면 프로트랙션을 시켜줍니다. 프로트랙션. 프로트랙션이 팔을 뻗은 상태에서 좀 더 뻗기 위해서 몸통을 고정하고 견갑골, 스캐플라를 앞으로 살짝 미는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프로트랙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스캐플라를 소라시골, 갈비뼈에 붙여줍니다. 아까 제가 이거 하나 설명드렸죠. 이렇게 했을 때 메디알 보더가 갈비뼈에서 많이 뜨면 안 좋은 거다라고 했잖아요. 불안정하다라는 거거든요. 스캐플라가. 근데 정거근, 앞톱니근, 서라투스 엔테리어는 메디알 보더를 갈비뼈 쪽에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스캐플라를 소라시골, 흉벽, 가슴벽에 잘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트랙션이라는 움직임을 통해서. 그리고 스캐플라를 어버드 로테이션 시킵니다. 업워드 로테이션. 어버드 로테이션 근육 두 가지 써놓으세요. 어버드 로테이션 아까 설명드렸었죠? 뭐뭐 있다고. 두 가지는 어퍼 트라페지우스와 로어 트라페지우스. 이제 이는 곳 닿는 곳 보시면 빨간색은 1번부터 9번까지 또는 8번까지의 갈비뼈의 가쪽 면을 의미합니다. 바깥쪽 면에서 시작을 해서 스캐플라의 안쪽 모서리라고 하는 게 스캐플라의 요 갈비뼈를 다 제거를 하고 보면 이렇게 뼈가 하나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메디얼 보더예요. 메디얼 보더. 요 메디얼 보더 앞쪽으로 붙어요. 메디얼 보더 앞쪽으로 붙어요. 그럼 근육이 서라투스 엔테리어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이동시킨다라고 하면 얘를 이쪽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끌고 오는 거잖아요. 이게 프로트랙션. 얘를 갈비뼈에 잘 붙여 놓는다. 얘가 약하면 여기 공간이 떠져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서라투스 엔테리어는 스캐플라의 스타빌리티를 만드는 근육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동작 수업하면 스캐플라가 자꾸 운동 동작을 할 때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채우는 거 있었잖아요. 푸시업 자세에서 채우는 거, 그거를 잘 못 채우면 서라투스 엔테리어가 약하시네요 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저 기능을 알고 있어야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못 채우는데 서라투스 엔테리어는 왜 약한 거야부터 시작하면 동작할 때도 되게 머리가 아플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채우지 못한다는 거, 아까처럼 움푹 파인다는 거는 스캐플라 메디알 보더가 갈비뼈에서 이렇게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울 수 있다는 건 붙였다라는 소리거든요. 이 붙여주는 역할을 서라투스 엔테리어가 하기 때문에 푸시업 자세에서 스캐플라를 이용을 해서 흉추 쪽을 꽉 채우지 못한다, 찌그러져 있다 라고 하면 서라투스 엔테리어 못 쓰는 거고, 잘 채운 상태에서 푸시업을 해야지 서라투스 엔테리어를 잘 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중요해요. 이 근육은 어깨뼈를 안정화시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어깨뼈를 안정화시키는 근육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아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보면 로어 트라페지우스 있고 미들 트라페지우스, 서라투스 엔테리어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은 스캐플라가 위로 엘리베이션 되거나 바깥으로 퍼지지 않도록 잘 붙여 놓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라투스 엔테리어는 안정화시키는 근육의 대장이기 때문에 강한 근력보다는 오래 쓸 수 있는 지구력이 필요한 근육이에요. 오래 쓸 수 있는 지구력이 필요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풀링이라고 써있는 동작을 할 때, 풀링이라고 써있는 동작에 있는 저 화살표 있는 근육이 서라투스 엔테리어고, 스트레칭이라고 있는 게 뭐죠? 앞에서 배운 무슨 근육이죠? 룸보이드예요. 스캐플라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은 서로 반대되는 동작이에요.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은 서로 반대되는 동작. 그러면 프로트랙션을 할 때 리트랙션을 만드는 근육이 늘어나야 되겠죠? 만약에 주동근, 내가 프로트랙션을 할 때 서라투스 엔테리어를 짧은 방향으로 쓰면 대항근인 반대 작용을 하는 룸보이드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풀링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아까 푸시업 자세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 이걸 할 때 서라투스 엔테리어는 짧은 방향으로 수축을 해야 되고, 반대작용을 하는 대항근인 룸보이드는 스트레칭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스트레칭에다가 룸보이드라고 써놓으시고, 마름근. 그 다음에 풀링에다가는 앞톱니근이라고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작은 가슴근, 이게 소흉근이고, 아까 작은 가슴근 앞에서 많이 들어봤었죠?
이거는 다운워드 로테이션을 만드는 근육이라고 설명드렸고, 다운워드 로테이션 만드는 친구들 세 가지 있었죠. 리베이터 스캐플라와 룸보이드, 어깨 올린근, 마름근. 그래서 그 작용에 스캐플라 다운워드 로테이션 있잖아요. 옆에다가 작은 가슴근, 마름근, 어깨 올린근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얘는 갈비뼈에서 붙어서 3, 4, 5 갈비뼈에서 붙습니다. 빨간색 확인하시고, 그리고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붙어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그래서 파란색에 있는 게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입니다. 얘는 스캐플라를 디프레션, 아래로 내리고 다운워드 로테이션을 시킬 수 있고, 엔테리어 틸트를 시키기도 합니다. 얘를 대표적으로 엔테리어 틸트를 많이 시키거든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일로 이동시킬 거잖아요. 일로 스캐플라를 갈비뼈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갈비뼈 방향으로. 그래서 엔테리어 틸트를 만듭니다. 라운드 숄더라고 해서 이렇게 말린 어깨를 가지신 분들은 보통 팩토랄리스 마이너가 단축됐다 또는 과긴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린 게 엔테리어 틸트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짧아진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있게 되면 걔가 과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팩토랄리스 마이너라고 하지만 아까 트라페지우스를 트랩으로 부르는 것처럼 얘는 팩 마이너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팩 마이너. 이걸 작은 가슴근 또는 소흉근이라고 합니다. 여기 잡히는 근육이 있어요. 여기 넓게 잡히는 근육. 이게 팩토랄리스 메이저거든요. 이 팩토랄리스 메이저를 걷어내고 그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에요. 작은 가슴근은. 그래서 이 팩토랄리스 마이너 위에 팩토랄리스 메이저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뼈의 속에 있는 근육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팩토랄리스 메이저보다 심부 쪽에 있는 근육이고, 그 다음에 빗장 밑근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빨간색과 그 다음에 파란색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클레비클 뒤쪽에서 붙습니다. 클레비클 뒤쪽에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작용을 하게 되면 파란색에서 빨간색 쪽으로 얘를 이동시킬 거잖아요. 클레비클을 이쪽으로 붙여주거든요. 이동시켜요. 그러면 클레비클을 이쪽으로 붙여준다라는 얘기는 SC 조인트 쪽으로 이렇게 접착시켜준다라는 의미겠죠. 클레비클을 메디알 쪽으로 가지고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SC 조인트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만약에 근육에 마비가 생겨서 수축 작용을 못하면 이 끌고 오는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절면과 관절면 사이를 멀게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 SC 조인트를 불안정하게 해주고, 기능을 잘한다 라고 하면 SC 조인트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기능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운동으로 뭐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팩토랄리스 메이저, 이거예요. 이 근육 앞에서 바로 잡히는 이 근육이 팩토랄리스 메이저고, 얘는 엄청 커요. 그래서 클레비클 파트가 있고 스터넘 파트가 있고 립 파트가 있어요. 팩토랄리스 메이저는 세 파트로 나눠져요. 거기 있는 곳 써 있죠. 있는 곳에 보면 빗장 쪽, 그다음에 복장 쪽, 그다음에 복부 쪽, 또는 이걸 갈비 쪽이라고도 해요. 갈비, 립 쪽, 갈비 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빨간색 확인하시면 빗장뼈에 앞쪽 표면이라고 써 있어요. 앞쪽 표면. 그래서 저 빨간 라인에 붙고, 그 다음에 스터넘의 갈비 연골, 갈비뼈가 붙는 연골 쪽에 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이 립에서 붙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클레비클 파트, 스터넘 파트, 립 파트 또는 복부 파트. 그래서 이 세 개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나의 근육을 연결이 되는데 휴머러스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휴머러스 이렇게 안쪽으로 붙어요. 안쪽으로. 그러면 그림을 한번 선생님들 찾아서 보실래요? 이거 팩토랄리스 메이저는 근육 그림 한번 보시면 좋아서, 팩토랄리스 메이저는 한 번에, 이따 뒤에 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팩토랄리스 메이저는 이게 팩토랄리스 메이저거든요. 가운데 쪽에 있는 거 보면은 넓은 상태에서 좁아지죠. 그 좁아지는 병목 구간에서 그러니까 뒤틀리거든요. 근육이 한번. 근육이 한번 이렇게 뒤틀린다라는 건 회전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뒤틀림이 풀어질 때, 뒤틀려질 때 관절을 회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틀어지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근육이 이렇게 꼬이는 거잖아요. 그럼 근육에는 혈관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근육이 이렇게 꼬이면 그 위치에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꼬이는 위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젤을 치료할 때 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할 때. 그래서 이건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저게 팩토랄리스 메이저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하는 기능을 보시면 한번 기능 읽어보세요. 먼저. 그래서 보시면 위팔의 굽힘, 모음, 그 다음에 안쪽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플렉션, 어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플렉션, 어덕션, 인터널 로테이션을 합니다. 휴머러스에. 그리고 위섬유, 아래섬유라고 여기 써 있지만 이제 이는 곳, 닿는 곳을 할 때는 클레비클, 스터넘, 립파트로 세 개로 나누지만 기능을 말을 할 때는 상부하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상부하부라고 하는 건 여기 반을 가르는 거예요. 대흉근의 반을 이렇게 갈라서 위, 아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부 섬유가 하는 기능이 위쪽 파트에서 하는 기능이고, 숄더 플렉션을 보조합니다. 그리고 호리즌탈 어덕션을 만들어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근육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근육이면 파란색에서 빨간색 쪽으로 이동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호리즌탈 어덕션을 만듭니다. 호리즌탈 어덕션. 그래서 호리즌탈 어덕션 알고 계시면 되고, 아래 섬유는 숄더 익스텐션을 보조합니다. 그래서 어시스트라고 써놨죠. 그래서 숄더 익스텐션을 보조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얘도 팩토랄리스 메이저가 정식 명칭이지만 이걸 좀 줄여서 팩 메이저 머슬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팩 메이저 머슬. 요거까지 하고 쉴 건데, 이제 광배근, 역삼각형의 몸을 만들어주는 근육이고, 라티시무스 돌시예요. 돌시는 돌섬, 도잘, 어제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라티시무스 돌시 근육이고, 얘는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넓은 등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 용어로 한자어로는 광배근이라고 해요. 현장에서는 라티시무스 돌시를 풀로 부르지 않고 LAT, 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LAT. 그래서 렛머슬. 렛머슬이 약하시네요. 렛머슬 강화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광배근, 넓은 등근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광범위하게 좀 붙거든요. 근육이 커서. 그래서 이는 곳 보시면 스캐플라의 인페리어 앵글, 아까 인페리어 앵글 우리 만져봤었죠? 인페리어 앵글, 그 다음에 7번부터 10번의 스피누스 프로세스, 가시돌기, 그 다음에 9번째에서 시작해서 12번째 갈비뼈, 이 빨간색이 다 오리진이에요. 빨간색. 그 다음에 등허리 근막이라고 해서 저 그림 하나 있죠? 그림 하나에 마른 목골, 다이아몬드 골 보이세요? 그게 등허리 근막입니다. 등허리 근막에서, 그 다음에 엉덩뼈 능선, 일리아 크레스트라고 해서 여기에요. 이 일리아 크레스트. 그래서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위팔뼈, 저 파란색으로 옅게 표시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위팔뼈. 그래서 위팔뼈 결절 사이 고랑, 아까 기억나세요? 결절 사이 고랑, 인터 튜버클 그루브, 바이셉스 지나가는 곳, 그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광배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붙어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얘는 인터널 로테이션, 어덕션, 익스텐션 만듭니다. 그래서 광배근은 이걸 만들어요. 이거.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텐션, 어덕션. 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동작으로 외우고 계세요. 인터널 로테이션, 어덕션, 익스텐션, 어덕션. 손을 뒤로 하는 동작.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한글로 써진 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기능은 이 기능을 한다. 그래서 잠깐 쉴 거고, 쉴 때 1번부터 8번까지 근육을 한번 쭉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제 델토이드 시작할 건데 델토이드는 어깨 세모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겨서 델토이드라고 합니다. 얘는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어퍼, 미들, 포스테리어. 엔테리어, 미들, 포스테리어. 엔테리어, 미들, 포스테리어 이렇게 세 파트가 있는데 일단 엔테리어는 시작이 클레비클 라트랄 지점의 3분의 1. 한번 만져보실래요? 본인 빗장뼈 가쪽에 3분의 1 찾아서 그 다음에 앞쪽 면이 앞쪽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게 델토이드 엔테리어 파이버. 근데 아까 뒤쪽 면에 어떤 근육 하나 붙은 거 있었죠? 그거 뭐였죠? 가쪽 3분의 1에 뒤쪽 면에 어떤 근육이 하나 붙었어요. 뒤통수에서 시작을 해서 어퍼 트라페지우스.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앞쪽에 붙는 건 엔테리어 델토이드, 뒤쪽에 붙는 건 어퍼 트라페지우스. 그리고 어깨 봉우리 쪽에 붙습니다. 미들 델토이드는 어깨 봉우리에 붙어요. 아크로미온에 붙습니다. 그리고 어깨뼈 가시에 포스테리어 델토이드가 붙습니다. 포스테리어 델토이드가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빨간 점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파란색 점 있죠? 아까 이거 뼈 이름 할 때 설명드렸는데 휴머러스의 몸통의 중앙쯤에 거친 면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이름이 델토이드 튜버로시티. 델토이드 튜버로시티에 붙습니다. 델토이드 튜버로시티에 붙어요. 얘가 하는 역할의 대표적인 역할, 주요 역할은 중부섬유에서 일어나거든요. 미들 델토이드에서 숄더 에비덕션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가시위근 하나 써놓으세요. 가시위근. 친구거든요. 친구. 가로치고 써놨잖아요. 에비덕션을 할 때 에비덕션의 총 각도가 180도죠. 180도에서 처음 15도는 가시위근이 일을 합니다. 가시위근이 기능을 해요. 그리고 15도가 넘어가면서 미들 델토이드가 그 기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첫 번째는 가시위근, 두 번째는 델토이드가 숄더 에비덕션을 만드는 근육이에요. 순서적으로. 그래서 가로치고 써놨죠. 15도까지는 가시위근, 15도 넘어가서부터는 델토이드 미들 파이버. 그러면 이제 엔테리어 파이버 앞쪽 섬유 같은 경우는 숄더 플렉션의 기능을 보조해주고, 그래서 이 앞쪽만 봤을 때 앞쪽에서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붙어요. 얘가 짧아지면은 숄더 플렉션을 합니다. 숄더 플렉션을 하는 기능을 해요. 그럼 반대로 포스테리어 쪽에 있는 건 숄더를 익스텐션 하는 기능을 하죠. 포스테리어 델토이드는. 그리고 회전의 기능도 합니다. 엔테리어 같은 경우는 인터널 로테이션,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파이버 같은 경우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엔테리어 델토이드가 짧아지면 호리즌탈 어덕션, 포스테리어 델토이드가 여기 있거든요. 포스테리어 델토이드가 짧아지면 호리즌탈 에비덕션을 합니다. 그래서 앞쪽 섬유와 뒤쪽 섬유가 하는 일이 반대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앞쪽 섬유와 뒤쪽 섬유가 하는 역할이 GH 조인트에서 반대 작용을 한다. 그리고 메인 작용은 중부 섬유, 미들 델토이드의 숄더 에비덕션의 역할을 하고 가시위근과 그 기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순서가 가시위근 먼저, 그다음에 15도 이후부터는 델토이드 미들 파이버가 그 기능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회전근개, 돌림근띠거든요. 돌림근띠. 이거 별표를 엄청 쳐놓으세요. 엄청. 이거는 선생님들이 어깨 운동할 때마다 들을 거예요. 어깨 운동할 때마다 왜 이렇게 회전근개가 약해요? 라는 얘기를 주구장창 들을 거거든요. 그리고 근육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서브스케플라리스. 이게 어깨 밑근입니다. 어깨 밑근. 서브가 밑이거든요. 스케플라가 어깨 밑근. 슈프라수피나투스는 가시 위근. 슈프라수피나투스. 인프라수피나투스는 인프라 아래죠. 가시 아래근. 테레스 마이너는 작은 원근입니다. 작은 원근. 서브스케플라리스만 하나의 그룹으로 해서 슬러시 치세요. 서브스케플라리스가 A 그룹,
그다음에 슈프라, 인프라, 테레스 마이너가 셋이 친구예요. 셋이 친구. 그러니까 돌림근띠라는 근육의 그룹이지만 서브 스캐플라리스의 기능이 조금 독특해요. 나머지 4개 중에서 이 하나가. 그래서 일단 서브 스캐플라리스에다 슬러시 쳐놓고 하나 해주시고 나머지 뒤쪽 3개 묶어두세요. 그룹으로 해서 묶어두시고, 얘가 하는 일은 휴머러스 헤드를 글레노이드 포사에 잘 붙여줍니다. 휴머러스 헤드를 글레노이드 포사에, 그래서 이렇게 된 스캐플라가 있었고 글레노이드 포사라고 했죠. 휴머러스 헤드를 붙여줍니다. 이 역할을 해요. 붙여줘요. 결국에 GH 조인트를 안정화시켜줍니다. 아까 서라투스 엔테리어는 스캐플라를 안정화시켜준다라고 했죠. 로테이터 커프는 GH 조인트를 안정화시켜줍니다. GH 조인트를. 그래서 저 손가락 그림 있죠. 요렇게 이렇게 한 게 로테이터 커프를 도식화시킨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4개 근육이 있고, 독특하게 하나만 요 앞쪽으로 나오죠. 엄지손가락 쪽. 이게 서브 스캐플라리스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개입니다. 그래서 서브 스캐플라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위에 있는 이게 가시 위근, 그 다음에 가시 아래근, 그 다음에 작은 원근, 다시 어깨 밑근, 그 다음에 가시 위근, 가시 아래근, 작은 원근. 이렇게 해서 얘네가 짧아지면서 헤드를 글레노이드 포사 속에 쏙 붙여줍니다. 얘네가 약하면 붙여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GH 조인트가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운동할 때 여기가 아프신 분들은 지금 설명을 다 제외하고 한마디로 퉁쳐서 로테이터 커프를 잘 못 쓴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해부학적 지식이 있으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셔야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회전근개, 돌림근띠는 GH 조인트를 글레노이드 포사, 휴머러스 헤드를 잘 붙여주는 역할, 다른 말로는 GH 조인트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엄지 쪽에 있는 근육, 서브스캐플라리스는 다른 근육과 3개와 다르게 좀 독특한 기능을 합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먼저 가시 위근부터. 가시 위근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가시, 어깨뼈 가시를 기준으로 위쪽 가시 위 오목이 있어요. 가시 위 오목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시 아래근은 가시 아래 오목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지점이 아까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만져봤던 그레이트 튜버클이에요. 큰 결절입니다. 큰 결절. 큰 결절 앞으로는 바이셉스가 지나가죠. 그래서 아까 인터튜버클 그루브가 있다고 했고, 그 앞쪽으로는 작은 결절이 있다고 했죠. 작은 결절은 서브 스캐플라리스만 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3가지 슈퍼라수피나투스, 인프라수피나투스, 테레스 마이너는 그레이트 튜버클에 붙어요. 그래서 친구예요. 나름 4개가 친구지만 그 중에서 3이 더 친한 거. 서브 스캐플라리스는 레저 튜버클에 붙습니다. 작은 결절에 붙어요. 얘 하나만. 그래서 독특하죠. 기능도 다르고. 근데 4가지 근육의 공통 기능은 GH 조인트를, 그러니까 휴머러스 헤드를 글레노이드 포사에 잘 붙여준다. 이게 공통 기능. 이제 개별 기능 살펴보시면, 이제 기능 같은 경우는 가시위근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델토이드와 함께 숄더 에비덕션에 작용을 해요. 숄더 에비덕션에 작용을 하고 초기에 작용을 합니다. 15도까지. 에비덕션에 15도까지 작용을 하고 GH 조인트를 안정화시켜줍니다. GH 조인트를 안정화시켜줘요. 그리고 또 하나, 휴머러스 헤드를 아랫방향으로 눌러주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글레노이드 포사가 이렇게 있고 휴머러스 헤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제 관절에 볼록면 배울 때 이 볼록한 곳이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얘가 빠진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굴러가는 방향과 반대로 얘를 눌러줘야 관절면과 붙어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숄더 에비덕션을 이렇게 해요. 이 숄더 에비덕션이라고 하는 동작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얘는 이 오목면에서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지면 안 되니까 얘를 눌러줘야 돼요. 아래쪽으로. 이 아래쪽으로 눌러주는 기능을 하는 게 가시위근입니다. 그래서 가시위근은
휴머러스 헤드를 숄더 애비덕션을 할 때 아래 방향으로 눌러줍니다. 그래서 그게 가로쳐서 제가 설명한 거, 연두색으로 표시한 거. 그리고 숄더 애비덕션은 짧은 방향으로 수축할 때의 기능을 말을 하는 거고, 어깨 안정화라고 하는 건 지구력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중량을 쓰는 것보다, 가시위근을 트레이닝 시킬 때 중량을 쓰는 것보다 버틸 수 있는 능력, 지구력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가시 아래근 보시면, 가시 아래근은 숄더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만듭니다. 숄더 외회전, 바깥 회전을 만들게 되고, 얘는 어덕션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GH 조인트의 안정화를 만듭니다. GH 조인트의 안정화는 계속 설명드리지만 헤드를 글레노이드 포사 쪽으로 잘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GH 조인트의 안정화. 가시위근만 아래쪽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헤드를. 나머지는 아래쪽으로 헤드를 눌러주지 않습니다. 얘만 위치적으로 위쪽에 있잖아요. 아까 그 어떤 공간으로 제가 지나간다라고 했죠. 어깨 및 공간, 서브 아크로미얼 스페이스. 그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어깨 봉우리 있고 헤드가 있으면 이 공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공간에 이렇게 근육이 지나가서 얘를 눌러줘요. 튀어오르지 못하게 눌러줍니다. 그럼 얘가 애비덕션을 할 때 부딪힘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관절면에서 벗어나는 것도 막아주는 게 가시위근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가시 아래근에서 중요한 거는 숄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요. 숄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주작용입니다. 관절의 움직임에선. 그리고 작은 원근. 작은 원근 같은 경우도 역시 어깨, GH 조인트의 안정화를 만들어주고, 메인 동작은 익스터널 로테이션입니다.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래서 가시 아래근과 작은 원근은 더 가까운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더 가까운 친구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어깨뼈에, 이게 라테랄 보더였잖아요. 라테랄 보더. 얘를 3분의 1 정도로 나눠요. 그래서 3분의 1 아래쪽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건 큰 원근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출발하는 근육은 큰 원근. 3분의 1 중간 지점 있죠. 세 등분으로 했을 때 중간 지점은 작은 원근이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그레이트 튜버클에 붙습니다. 그레이트 튜버클에 붙어요. 그래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익스터널 로테이션. 얘는 별표를 쳐놓으세요. 뭐 중요해서 별표라기보다도 좀 독특해서, 다른 것과 달라서. 그래서 구조가 기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구조적으로 얘는 레저 튜버클에 붙습니다. 레저 튜버클. 쉽게 말해서 앞쪽에 붙어요. 그레이트 튜버클은 좀 더 뒤쪽에 있었고, 레저 튜버클은 상대적으로 걔보다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앞쪽에서 얘를 이렇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얘는 인터널 로테이션을 하는 거고, 얘는 아까 스캐플라 뒤쪽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근육들이. 얘가 짧아지면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 근육들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인터널 로테이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서브 스캐플라리스는 GH 조인트의 인터널 로테이션을 만드는 게 차이점이 있는 기능. 공통 기능은 GH 조인트의 안정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빨간색에서 시작을 해서 휴머러스 내측면 앞면을 타고 요렇게 와요. 요렇게 와요. 그래서 회전근개 중에서 유일하게 휴머러스 헤드 앞쪽에 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앞쪽에 있는 근육이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브 스캐플라리스를 잘 못 쓰게 되면 얘의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휴머러스 헤드가 앞으로 나오는 거를 눌러줘요. 앞으로 밀리는 거를 서브 스캐플라리스가 막아줍니다. 근데 얘가 약해지게 되면 팔이 앞쪽으로 밀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팔이 잘 빠지는 방향이 앞쪽 하방이거든요. 그래서 서브 스캐플라리스가 잘 기능하지 못하면 습관성 탈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앞쪽, 아래쪽으로 빠지는 탈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림으로 이해를 요거 하나 하시면 되는데, 가운데 그림 보면 나머지 세 가지 근육은 뒤쪽에 있잖아요. 저 세 가지 근육은 역시 휴머러스 헤드가 뒤쪽으로 빠지는 것도 막아줘요. 그럼 뒤쪽으로 빠질 확률은 거의 없겠죠? 근육이 세 가지나 있기 때문에. 앞에는 하나만 있잖아요. 얘 하나만 망가지는 순간 앞쪽으로 헤드가 밀리게 돼요. 그래서 앞쪽 탈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가 약간 이
뼈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깨는 안 말렸는데 어깨는 이렇게 펴졌는데 이 어깨뼈 헤드, 이 동그란 부위가 앞으로 도드라지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분들은 서브스캐플라리스가 약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GH 조인트가 안정화되지 못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4가지 꼭 아셔야 돼요. 회전근개 4가지. 회전근개 4가지 중에 4가지를 고르세요 하면 고르실 수 있어야 되고, 회전근개 중에서 인터널 로테이션을 하는 근육을 고르세요라고 하면 뭘 골라야 돼요? 서브스캐플라리스 골라야 돼요. 만약에 돌림근띠, 로테이터 커프 회전근개 중에서 휴머러스 헤드를 인페리어 방향으로 밀어준다라고, 눌러준다라고 하면 어떤 근육 골라야 돼요? 슈프라스피너투스, 가시위근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공통 기능은 4가지 근육의 공통 기능은 GH 조인트를 안정화시켜주는 거, 얘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헤드를 포사에 붙여준다. 이제 대원근, 큰 원근을 할 건데, 큰 원근은 선생님들이 로테이터 커프 소원근, 작은 원근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건 안 낼 거예요. 이건 너무 치사해서. 저희 국가고시 볼 때 뭐가 나오냐면 회전근개 근육 중 아닌 것은, 그래서 앞에 4가지 내고 꼭 대원근 붙여놔요. 오지선다로 내기 좋아서. 그러면 공부 애매하게 하면 대원근 찍거든요. 아, 내가 원근은 봤는데 소원근, 대원근 고민하다 이제 찍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대원근은 회전근개가 아니다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처음 공부할 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테레스 마이너만 로테이터 커프에 해당합니다. 테레스 메이저는 로테이터 커프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마른근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메이저 머슬이 아래쪽에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테레스 메이저가 테레스 마이너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룸보이드 메이저도 룸보이드 마이너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마이너가 위쪽에 있고 메이저가 아래쪽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인페리어 앵글에서 라테랄보다 3분의 1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얘는 작은 여기 앞쪽에 결절 사이 쪽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얘도 인터널 로테이션을 만들어요. 그리고 얘는 하나 써놓으시면 도움이 되는 건 광배근과 친구입니다. 라티시무스 돌시와 친구예요. 그래서 부착 지점이 좀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란색 지점이 닿는 곳이 작은 결절 능선인데 광배근이 붙는 도착하는 지점과 유사해요. 그래서 기능을 보시면 익스텐션, 어덕션, 인터널 로테이션이죠. 아까 광배근도 익스텐션, 어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친구. 그래서 광배근 하면서 같이 외워두시면 도움 되겠죠. 상완 이두근, 바이셉스. 이건 이제 옛날 말로 이두박근이라고 하죠. 이두박근. 위팔 두갈래 근이라고 하는 건 두 갈래로 형성이 돼 있어서고, 이 두 갈래는 긴 머리와, 그러니까 롱헤드와 숏헤드, 짧은 머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긴 머리 같은 경우는 아까 스캐플라에서 뼈 이름할 때 설명드렸는데, 스캐플라의 슈프라글레노 튜버클, 슈프라글레노 튜버클에서 그냥 오목이 결절에서 시작을 해서 노뼈 결절, 라디알 튜버클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노뼈 쪽으로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노뼈의 어딘가로 붙고 있겠죠. 그리고 짧은 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서 시작을 해서 노뼈의 결절에 붙습니다. 저 파란색 쳐진 거. 그래서 얘의 작용은 숄더 플렉션을 해요. 숄더 플렉션 옆에다가는 롱헤드라고 써놓으세요. 긴 머리 기능만 숄더 플렉션에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붙는 근육이 하나 있었고, 스캐플라를 엔테리어 시키는 근육 하나 설명드린 거 있거든요. 그게 뭐였었죠? 앞에서 배운 근육 중에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시작은 3번째, 4번째, 5번째 갈비뼈에서 시작을 해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붙어서 스캐플라를 엔테리어 시킨다라고 했었어요. 그게 팩 마이너. 보시면 얘도 짧은 머리 같은 경우, 숏헤드 같은 경우에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붙습니다. 그래서 스캐플라의 엔테리어 틸트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소흉근과 친구입니다.
팩토라리스 마이너와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엘보우 플렉션 기능을 하고 포어암에서는 슈피네이션 기능을 합니다. 문고리를 잡고 여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잠겨진 문을 열 때, 열어서 당길 때 바이셉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위팔 두갈렉은 기억하셔야 되고, 바이셉스에서 숄더에 관련한 곳은 롱헤드밖에 없어요. 숏헤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3개 남았네요. 3개. 3개 하고 기능별로 정리하고 끝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라코 브라키알리스. 얘도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붙어요. 시작이. 그 다음에 파란색 휴머러스 내측면에 붙습니다. 휴머러스 내측면. 얘는 부리 위팔근이라고 하고 코라코 브라키알리스라고 합니다. 기능은 숄더 플렉션, 그 다음에 어덕션의 기능을 해요. 여기서도 하나 보실 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붙는 근육이죠.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붙는 근육 뭐뭐 있었죠? 앞에서 2개 배웠죠. 바로 바이셉스, 숏헤드, 팩토랄리스, 마이너. 요 3가지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붙습니다. 얘는 숄더 플렉션, 어덕션의 기능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브라키알리스, 바이셉스의 협력근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바이셉스의 협력근. 그래서 위팔에서 붙어서 휴머러스에서 시작을 해서 잡뼈 결절이라는 곳에 붙습니다. 기능은 엘보우 플렉션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위팔근 위에 바이셉스가 있는 거예요. 이 바이셉스를 걷어낸 곳에 브라키알리스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걷어내면 거기에 브라키알리스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엘보우 플렉션의 기능을 합니다. 엘보우 플렉션. 트라이셉스는 3가지의 갈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긴 머리, 안쪽 머리, 가쪽 머리라고 있는데 우린 긴 머리에 일단 초점을 맞춰서 보세요. 긴 머리. 왜냐면 나머지 2개는 숄더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 머리, 롱헤드 같은 경우는 오목 아래 결절에 붙어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 붙습니다. 팔꿈치 펴 머리 여기에. 그리고 저기 노란색으로 써 있는 게 스파이랄 그루브라고 있잖아요. 스파이랄 그루브. 거기에 노신경이라고 하는 뭔가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이셉스처럼 거기에 온폭 파져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처럼. 그 고랑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는 게 가쪽 갈래고 노신경 고랑으로 기준을 해서 안쪽에 있는 게 트라이셉스의 메디알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휴머러스에 붙어요. 여기 뒤쪽에 붙어서 여기에 붙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얘 기능은 여기서 이렇게 붙기 때문에 얘가 짧아지면 엘보우 익스텐션을 합니다. 이 2가지는. 근데 롱헤드 같은 경우에 스캐플라에 붙잖아요. 스캐플라는 숄더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깨 관절의 기능을 하는 것은 롱헤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긴 머리 같은 경우는 숄더 익스텐션과 어덕션의 기능을 합니다. 숄더 익스텐션과 어덕션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트라이셉스는 늘어납니다. 트라이셉스는 늘어나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트라이셉스는 짧아지고. 그래서 트라이셉스 운동할 때 덤벨 들고 이렇게 당긴 다음에 이거 많이 하잖아요. 트라이셉스를 짧아지게 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근육 개별적으로 알았으면 선생님들 이제 뭉탱이 져서 알아야 되거든요. 뭉탱이 져서. 그럼 이제 뭉탱이 져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근육 그림으로. 스캐플라를 엘리베이션 시킵니다. 스캐플라 엘리베이션 근육 뭐뭐 있어요? 일단 그림을 보고 2가지가 있어요.
어퍼 트라페지우스랑 리베이터 스캐플라가 요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리고 스캐플라를 디프레션 시키는 근육은, 그 다음에 저 근육은 팩 마이너 로어 트라페지우스. 이 그림을 보고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육을. 아까 오리진 인설션은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선생님들 시험 공부할 때 이걸로 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가면 앞에 걸 찾아보시는 형태로 공부하세요. 시간 단축시키려면. 그래서 저게 팩 마이너. 그럼 저기서 하나 추가시킬 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붙는 근육 3가지 있었죠? 팩 마이너, 코라코 브라키알리스, 바이셉스 쇼테드. 이렇게 디프레션은 로어 트라페지우스. 넘어가시고 프로트랙션 아까 대표적인 근육 뭐 있었죠? 왼쪽 앞톱니근 서라투스 엔테리어. 앞톱니근 서라투스 엔테리어. 그 다음에 얘는 팩 마이너인데 얘는 책에 따라서 관여한다, 관여하지 않는다가 나뉘어요. 이럴 때는 그냥 안 외우시면 돼요. 책에서 공통적으로만 말하고 있는 걸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은 건 저희가 지정한 교재에 이게 나와 있어서 그래요. 근데 프로트랙션을 만드는 대표적인 근육은 서라투스 엔테리어다로 알고 계시면 돼요. 리트렉션은 룸보이드와 미들 트라페지우스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미들 트라페지우스. 얘를 운동을 시켜야 될 때는 스캐플라 메디알 보더가 등뼈, 소라식에서 멀어져 있을 때를 얘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버드 로테이션 근육 3가지가 있습니다. 저쪽 뭐죠? 어떤 근육? 서라투스 엔테리어, 한국말로 앞톱니근. 그 다음에 여기 2가지 뭐 있죠? 어퍼 트랩, 그 다음에 로어 트랩. 네, 어버드 로테이션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하나 알려드리면, 얘는 순서가 있어요.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 순서. 첫 번째가 서라투스 엔테리어, 두 번째가 어퍼 트라페지우스와 로어 트라페지우스가 동시에 씁니다. 어제 근육 불균형 설명할 때 힙 익스텐션 할 때 엉덩이 1번이었고 햄스트링 2번이었고 반대쪽 허리 세움근이 3번이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서라투스 엔테리어가 처음에 프로트랙션을 하면서 어버드 로테이션 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시동. 그리고 어퍼 트랩과 로어 트랩이 그 이후에 어버드 로테이션을 만들어내는데, 서라투스 엔테리어를 잘 못 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어제 힙 익스텐션 할 때 1번이 엉덩이 근육이었고 2번이 햄스트링이었잖아요. 근데 엉덩이 쪽 근육이 약하면 1번과 2번이 바뀐다라고 했죠. 그래서 햄스트링이 1번이 돼서 햄스트링이 불필요한 사용이 발생하면서 과사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서라투스 엔테리어를 잘 못 써요. 그러면 2번과 1번이 바뀌겠죠? 그러면 2번 근육들이 과사용될 거예요. 근데 확률상 2번 근육 중에서 로어 트랩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어퍼 트라페지우스를 과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책에서나 뭐 설명할 때 보통 뭐라고 하냐면, 서라투스 엔테리어가 약한 사람들은 어퍼 트라페지우스에 과긴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필라테스에서나 뭐 다른 운동에서 말할 때 어퍼 트라페지우스에 과긴장이 있는 사람은 서라투스 엔테리어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 잘 쓰는 운동을 만들어주면 어퍼 트라페지우스의 그 과긴장이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그 문맥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번이 역전되면 어퍼 트라페지우스 과사용이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다운워드 로테이션 근육 3가지 있었어요. 팩 마이너, 룸보이드, 리베이터 스캐플라. 이렇게 3가지 근육이 있었고, 인터널 로테이션 근육들이 있었어요. 테레스 메이저, 그 다음에 델토이드 엔테리어 파이버, 그 다음에 팩토랄리스 메이저, 라티시무스 돌시, 그 다음에 서브 스캐플라리스. 여기서 라티시무스 돌시와 테레스 메이저는 친구 관계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인터널 로테이션 근육들.
그다음에 익스터널 로테이션 근육들은 델토이드, 포스테리어 파이버, 그리고 테레스 마이너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 수피나투스, 슈프라 수피나투스. 그래서 익스터널 로테이터는 회전근개의 세 친구들이 관여합니다. 하나 왕따 친구는 인터널 로테이션을 하는 거고, 세 명의 친한 친구들 테레스 마이너, 슈프라 수피나투스, 인프라 수피나투스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숄더 플렉션은 델토이드 엔테리어 파이버, 그다음에 팩토랄리스 메이저 중에서 클래비클 파트 아니면 또는 상부 파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절반으로 나눴어요. 위쪽 또는 클래비클 파트에서 한다라고도 써 있기도 해요. 그래서 클래비클 파트 또는 상부. 그리고 바이셉스에 뭐 있었죠? 바이셉스가 다 관여하진 않아요. 숄더 플렉션 할 때 롱헤드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코라코 브라키알리스가 관여를 합니다. 숄더 플렉션 기능을 합니다. 숄더 익스텐션은 라티시무스 돌시, 델토이드 포스테리어 파이버, 그 다음에 테레스 메이저, 트라이셉스, 테레스 마이너, 팩토랄리스 메이저, 그 다음에 인프라 수피나투스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음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묶음으로. 그리고 숄더 에비덕션, 이건 되게 중요해요. 두 가지 근육이 있었고, 슈프라 수피나투스, 가시위근 있었고, 그 다음에 미들 델토이드 있었죠. 어깨 삼각근 중부. 근데 이것도 1번, 2번 순서가 있었잖아요. 1번, 2번. 근데 1번, 2번이 역전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역전의 문제가 아니고 2번이 15도까지, 그러니까 1번 근육이 15도 에비덕션까지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2번 근육이 그걸 받아서 계속 숄더 에비덕션을 시키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델토이드가 약해져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델토이드가 약해져서 기능을 못 받았어요. 팔을 올리는데 0도에서 15도까지 가시위근이 썼어요. 여기서부터 델토이드가 받아줘야 되는데 델토이드가 안 받아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쨌든 팔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슈프라 수피나투스가 일을 합니다. 슈프라 수피나투스는 근데 원래 여기선 좀 쉬어줘야 되죠. 근데 일을 하게 되면서 과사용 발생해요. 과사용 발생하면 흔히 말해서 염증 현상 발생을 하면서 통증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시위근 염증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내용을 찾아보시면 가시위근 염증의 효과적인 운동이 델토이드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델토이드가 가시위근의 기능을 받아주면 가시위근은 쉴 수 있죠. 그래서 델토이드 머슬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는 근육들은 순서를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숄더 어덕션 같은 경우는 팩토랄리스 메이저, 코라코 브라키알리스가 그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숄더 호리존탈 어덕션 같은 경우는 델토이드 엔테리어 파이버, 팩토랄리스 메이저. 그리고 호리존탈 어덕션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어요. 델토이드 포스테리어 파이버가 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건데, 이제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한 건 근육이 짧아질 때 기능을 설명드린 거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이건 시험에 내진 않을 건데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동작을 할 때 어떤 근육이 늘어나는지도 아셔야 돼요. 나중 가면. 그러니까 지금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숄더 에비덕션을 할 때 짧은 방향으로 수축했을 때의 기능별로 묶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숄더 에비덕션을 할 때 대항근들은 숄더 어덕션 근육들이거든요. 그럼 숄더 에비덕션을 할 때 짧아지는 근육, 짧게 수축하는 근육들이고, 어덕션 근육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숄더 에비덕션을 할 때 주동근이 약해서 가동 범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항근이 못 늘어나서도 가동 범위가 안 나올 수 있죠. 팔을 올리는 근육 중에서 하나가 엔테리어 델토이드거든요. 엔테리어 델토이드. 숄더 플렉션을 하는데 얘가 약해요. 그럼 당연히 이 올리는 거에 버겁겠죠. 그러면 그게 얘 때문에 못 올라갈 수도 있는데,
팔을 이렇게 올릴 때 늘어나는 근육은 반대작용을 하는 숄더 익스텐션 머슬이에요. 숄더 익스텐션 머슬이 늘어나야 결국에는 플렉션 하는 근육들이 써지면서 얘네가 늘어나줘야 되거든요. 근데 숄더 익스텐션 기능을 하는 머슬이 뭐냐면 라티시무스 돌시랑 테레스 메이저랑 트라이셉스예요. 걔네들이 늘어나야 돼요. 나중에는 거기까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필라테스 할 때나 아까 제가 실습 때 보여드렸지만 어떤 동작을 시켜보고 그 동작이 안 됐을 때 이 운동을 바로 시키잖아요. 그 근육의 관계성이 머리에 있어야 바로 운동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어쨌든 이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기능, 짧아지는 기능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서 공부를 하겠지만 조금 이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보고 익숙해져서 이제 이거는 뭐 쉽다라고 하면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늘어날 때 어떤 근육이 늘어나는지, 그러니까 동작을 할 때 어떤 근육이 늘어나는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거기까지 해야 선생님들이 운동을 지도할 때 어려움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시험에서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앞쪽에서 여기서 낼 거예요. 근육